네, 실전 모의고사 2회 39번 문제예요. 대조적으로 순차적인 제시로는 이때 with는요, 뭐뭐와 함께, 뭐뭐로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모두 둘 다 연구가 되다, 수동태니까요. 연구가 되었다. 이때 연구됐다라는 말은 문맥상 조금 해석이 어색하고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연구한다라는 게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이치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터디가 이 맥락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인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둘 다 주의를 기울여서 인지가 된다. 뭐 없이 과부하하는 것 없이 작업 기억을 과부하하는 것 없이 두 가지 모두 다 인지가 된다. 집중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볼까요? 순차적인 제시에서는 작업 기억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이때 두 모두가 뭔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두 모두에 주의가 기울여졌다. 스터디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면이라고 했으니까요. 분명히 순차적인 제시 말고 다른 제시가 앞에 나올 거고요. 그 다른 제시는요. 두 모두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반면에 순차적인 제시에서는 둘 다 주의를 집중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흐름으로 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파악하시면 읽으면 됩니다. 자, 1년에 3가지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근데 누구냐면 이 사람과 이 연구자들은 연구했습니다.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뭐의 효과냐면 사용하는 것의 효과. 뭘 사용하냐면 동일한 화면에 또는 청각의 문자 정보를, 여기서 동일한이 붙는 건요, 문자 정보, 동일한 문자 정보를 말해요. 근데 동일한 문자 정보인데 화면에 나오는 거, 즉 시각으로 인지하는 그 문자 정보와 청각의 문자 정보, 즉 귀로 듣는 그런 문자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거랑 청각에 있는 거, 근데 동일한 문자 정보예요. 똑같은 글씨를 읽거나 아니면 듣는 거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의 효과를 연구를 했대요. 3개의 실험에서요. 자, 동일한 화면 및 청각. 그러니까 이거 시각을 말해요. 시각 및 청각 테스트 정보. 동일한 텍스트 정보에, 근데 그게 시각인 거랑 청각인 거에 사용의 효과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2개의 실험에서, 실험을 아까 3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즉 첫 두 실험에서 비동시적인 제시. 근데 뭐의 비동시적인 제시냐면 청각과 시각적인 설명에. 근데 뭘 설명했냐면 한 도식을. 그러니까 어떤 도식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시각적으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설명이 쓰여져 있기도 하고, 또 auditory, 청각적으로도 주어져요. 설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비동시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들려준 다음에 시각적인 설명을 제시하거나, 그러니까 들려준 다음에 읽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읽은 다음에 들려주거나, 하여튼 동시적이지 않게 뭐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하는 이 비동시적인 제시, 이 도표의 내용을 비동시적으로, 시각청과 비동시적으로 제시했을 때 그 제시하는 것이 proved, 증명했습니다. 답은 superior인데요. 우월하다라는 거를 증명했습니다. 우월한이란 뜻입니다. 이 뒤에는 to가 붙어서 뭐뭐에 우월한이란 뜻입니다. 동시적인 제시에 더 우월하다라는 걸 증명했다. 즉 동시적인 제시보다 비동시적인 제시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뭘 제시했냐면요. 이때 오분은 뭐를 제시했냐면 동일한 청각 또는 시각의 설명.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시각적인 청각적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보다 비동시적으로 제공하는 게 더 나았다라는 거를 첫 번째 2가지 실험이 보여주었대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비동시적 제시가 동시 제시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 효과는, 즉 비동시적인 제시가 더 우수했다라는 그 우수한 그 효과는 유의미했습니다. 오직 뭐 할 때만 유의미했냐면은 지시 시간이, 그래서 지시 시간은요, 어떤 도표를 제시하고 그 도표를 instruct 하는 거예요. instruct은 지시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도표에 대해서 instruct 한다라는 것은 그 도표를 설명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 설명해 주는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각적인, 청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 시간이
제한이 없었을 때, unlimited 했을 때, 그때 그 효과가 더 유의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줬을 때 그 효과가 더 유의미했다라는 거예요. 네, 동시적인 제공은, 그러니까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 텍스트 정보를 동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부하로 줬습니다. 작업 기억에다가. 근데 뭐 때문에 과부하로 주냐면 필요성 때문에, 연관지으려는 필요성 때문에 두 모드를, 그러니까 들은 것과 본 것, 시각과 청각, 이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제공을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모두의 자극을 서로 연관지을 필요성, 그 때문에 작업 기억에다 과부하를 줬다고 합니다. 동시에 제공을 하는 것은. 근데 그게 초래를 하며, 뭘 초래했냐면 둘 다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 둘 다 처리되지 않는 걸 초래하며,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걸 초래하며, 그러니까 시각도 청각도 둘 다 제대로 적절하게 인지를 처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드의 제시를 동시에 줬을 때요. 그러면서 괄호 열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무제한의 인스트럭션 타임이 이게 아마도 부분적으로 보상을 했을지도 모른대요. 보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괄호 열고 첨언을 하는 겁니다. 뭘 보상했냐면 이용 가능한 처리 자원을. 그러니까 처리 자원이 이 정보를 처리하는 자원을 말하는 건데요. 내가 내 머리의 능력, 이 뇌의 능력, 이 자원을 사용해서 어, 이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내가 이용 가능한 그 처리 자원이 사실은 동시에 주어졌을 때는 좀 어려운데 그나마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러한 실험을 했을 때 그나마 그게 부분적으로 이 무제한의 시간이 이 부족한 처리 자원, 이용 가능한 부족한 처리 자원을 보상하기는 했겠지만은 그래도 역시나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했었지만은 그래도 역시나 두 가지 모드를 연관 짓느라고 작업 기억에 과부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형태로서, 반복의 형태로서. 그런데 여기 facilitating이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입니다. 촉진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하면서 그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하면서 자, 지금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두 가지 모드를 앞에 3번 이전에는 동시에 줬을 때 과부하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3번 이후로는요.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하면서 반복의 형태로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즉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제공한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시각을 제공하고 두 번째로 청각을 제공하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로 청각을 제공하고 두 번째로 시각을 제공하든지 따로따로 비동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다가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대조적으로 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대조적으로 순차적인 제시에서는 두 가지 모두가 과부하 없이 인지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3번 이전에는 여기 3번 내용 이전에는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처리할 때 과부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번 아까 그 네모칸 친 내용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과부하가 없었다.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제공했을 때에는 그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거는 동시에가 아니라 하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이게 순차적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대요.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효과를 촉진하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읽으면 그 들은 거의 효과를 더 촉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나서 읽었는데 들은 거를 또 읽었으니까 그 읽은 거는 들은 것에 대한 반복이 되잖아요. 그 반복은 촉진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즉 들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하는 거죠. 반대로 뭐 읽은 거를 먼저 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뭐 먼저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증거요. 무슨 증거냐면 인지적인 부하 관련 성질에 대한 증거요. 그 효과에 그러니까 동시냐 비동시냐 그것의 효과에 있어서 그 효과에 관련해서 인지적인 부하와 관련된 그 성질에 대한 근거는 제공이 되었습니다. 주관적인 레이팅 척도로 평가 척도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각적인, 청각적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랑 비동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각각 인지 과부하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의 결과는요, 사실은 주관적인 척도로 제공이 된 건데요. 읽어보면 그 동시적인 제시 형태는 주관적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습자들에게. 더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은 여기 들어갈 답은 demanding이었습니다. demanding은 더 뭐 부담을 느끼는 이란 뜻이에요. 더 어려운 이란 뜻입니다. 더 어렵게 인지가 되었습니다. 뭐보다? 비동시적인 제시보다 동시에 제시가 됐을 때 더 어렵게 주관적으로 인지가 되었다. 빈칸 채워볼게요. 효과는 교육 시간이 무제한인 경우에만 유의미했다. 왜냐하면 교육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이 시각, 청각 정보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그 두 가지 모드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좀 빠듯하겠죠. 빠듯한 것은 아무래도 인지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런데 무제한으로 그냥 여유롭게 시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오히려 더 잘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인 제시가 더 잘 인지가 되고 과부하도 주지 않는다라는 게 교육 시간이 무제한인 경우에만 유의미했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 기억에 과부하가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다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다. 순차적으로 제시했을 때는 두 번째 제시가 첫 번째 제시의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하는 반복 형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증가는 주관적인 평가 척도에 의해서 제공이 된 거고, 동시 제시 형식은 비동시적 제시보다 더 부담이 크다라고 주관적으로 인식되었다라는 얘기들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맥상 적절한 어휘도 한번 넣어봤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도 써봤으니까요. 뭐였죠? 디멘딩이었죠? 어휘 추론 문제나 빈칸 추론하기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